이러한 면역 반응은 무슨 증세다? 우리 몸이 나빠지는 증거다?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증거다?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현 반응을 반가워해야 하는 이유.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저에게 다 아침마다 질문하십니다. 부원장님, 이상하게 제가 왜 이렇게 피부가 뭐가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막 가려워요. 왜 이러죠? 또 어떤 분은 자꾸 졸음이 와서 죽겠어요. 하품이 나고요. 요도 먹는 것처럼 계속 졸음이 쏟아져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과일식을 하고 나니까 몸속에서 세포 독소가 다 빠지니까 산소 포화도가 높아져가지고 과산화수소수 산소물을 먹지 않는데도 머리가 말똥말똥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살이 쭉쭉 빠져요. 혈압이 떨어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앓고 계시는 그러한 증세들이 무슨 증세인지, 여러분들이 슬퍼해야 되는 증세인지, 아니면 반가워하고 좋아해야 될 증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현 반응이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부의 아토피나 알러지 리액션처럼 막 가렵고 가려움증이 오고, 요도 먹은 것처럼 하염없이 졸기도 하고,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말씀하신 사모님처럼 며칠째 두통이 와요. 또 배가 아파요. 소장 내에 변화가 생기면서 뱃속에서 우르릉 쾅쾅 소리가 계속 나고요. 하수도 소리가 나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잘못된 점들이 좋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암세포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또는 동물성 지방질 또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효소를 다 파괴시키고 영양소, 미네랄을 다 파괴시키는 그러한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같은 쓰레기 식품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음식으로 병든 몸이 산 음식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일컬어 무슨 반응이라 한다? 명현 반응이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명현 반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가가 막 울고 있네요. 자, 명현 반응을 반가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과일과 채소를 식단의 주 메뉴로 먹기 시작할 때, 자, 어느 정도가 주 메뉴, 메인 메뉴입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한 60~70% 드시고 샐러드나 야채는 한 20~30% 드시는 게 좋을까요?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님이나 조엘 펄먼 박사님, 내 몸 내가 고치는 식사법의 조엘 펄먼 박사님이나 이런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 질병 없이 평생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일과 채소를 몇 프로? 80%. 천연 탄수화물이 80%.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질은 몇 프로? 10%씩. 자,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저탄고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물론 가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탄은 좋지만 그러나 진짜 탄수화물인 자연 탄수화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이렇게 감자, 고구마 그런 복합 탄수화물보다는 과일과 야채와 같은 천연 탄수화물을 7~80%,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질을 10%씩 비율로 그람 100분율로 여러분의 식단을 바꿨을 때 무슨 증상을 경험하게 되더라? 명현 반응, 일명 해독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무엇이 답이기 때문에? 해독이 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명현 반응은 해독의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기억하시고 가슴에 keep in mind,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마약 중독 증세를 앓고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의 엄마 때문에 금단 현상에 고통받는 이 아기를 보시는 것처럼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을 때도 이런 금단 증세와 같은 명현 반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안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죽은 음식에서 산 음식으로 바꿀 때는 이런 마약류의 명현 반응에 비해서는 그렇게 살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더러워진 집안을 막 청소할 때, 이제 봄나들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를 확 할 때 집에 침대에 소파에 쌓여있는 그런 먼지가 풀풀 날리고 쾌쾌한 냄새가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면서 그러한 냄새가 올라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명현 반응은 잘 집중해 보세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고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지 몸이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명현 반응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고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세포 조직에 있는 독소들 또 장기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독소를 혈류로 방출하는 과정이 명현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상당히 지혜롭게 만드셨고 우리 몸은 현명하고 우리 마음은 항상 내 편이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명현 반응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볍고 조금 불편한 정도에서 완전히 심한 정도까지 각 사람에 따라서 각 체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불편함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그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므로 세포가 점점 뭐가 되면서 산성화되면서 그것이 해마다 쌓이게 되면 모리스 게이츠 박사는 그것이 바로 무엇의 시작이다? This is the beginning of cancer. 암의 시작이다. 그래서 세포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질병에 노출될 위험보다 덜 심각하고 더 짧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현 반응을 슬퍼하지 마시고 무엇해야 된다?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수도 이제 명현 반응이 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 명현 반응의 증세는 무엇인가? 이상하게 이틀, 3일 과외식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가라앉는 거 저혈당 증세 같이 오기도 하고 콧물이 자꾸만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두통이 있어요. 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사과 먹은 게 자꾸 얹히는 것 같아요. 또는 살이 빠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독시켰더니 살이 자꾸만 빠져요. 아이고 우리 영민 씨도 미스 코리아 됐는데 뭘. 피부에 아토피 알러지처럼 자꾸 뭐가 가렵고 뭐가 튀어나와요. 또 혈압이 자꾸 우리 창란 여사님처럼 바이탈이 안정이 안 되고 계속 여전히 평상시에도 70, 60이었던 것처럼 여전히 혈압이 그대로 낮아요. 또는 위험 먹은 것처럼 속이 미식미식하고 울렁울렁거리고 또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 붙잡고 옛날엔 통사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쫙쫙 쏟아요. 또 자꾸 울렁울렁거리고 구토 증세처럼 구충제를 먹지도 않았는데 이런 증세가 와요. 자, 이런 모든 증상들이 뭐다? 우리 몸에서 세포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 몸을 치료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 설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엄청나게 와우, 날아갈 것 같아 이러시고 여러 번 기침하고 나시면 어때요? 몸이 개운하고 이 가래가 막 삭혀있던 것이 제거가 되면서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명현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스가 자꾸 차요 사모님 걸을 때마다 여기가 방구가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얌전해서 가스 잘 몰라요. 자, 그런데 가스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차냐면요. 자, 보세요. 소화관이 손상된 사람들은 어떤 면역 반응을 겪게 된다? 자꾸 가스가 찬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소화계통이 손상된 사람들은 우리의 장은 운반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주머니인데요. 우리가 각종 육류와 정제식품 이것들이 우리 장 속에서 발효되고 부패되어서 이거 우유,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우리 장을 병들게 하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원인인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뒤에 초록색만 빼고. 이런 애들 때문에 우리의 장기가 발효되고 부패돼서
가스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장을 청소하고 혈액까지 청소했더니 가스가 이제 점점 나와요? 안 나와요? 가스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정말로 미스코리아답게 가스를 발설을 안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극복하지 않고서 질병과 비만의 치유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죽은 음식에서 산 음식으로 바꿀 때 생기는 이러한 불편함과 피곤함을 즐거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 몸이 각종 육류나 화학약품으로 뒤범벅이 된 공장 음식의 처리장이었던 우리 장기가 각종 자극적인 음식의 영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는 명현 반응이 우리 몸에 우리가 반가워해야 될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되게 여러분들이요, 한 텀에 꼭 한두 분은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장님, 저는 과일식 하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오신 그 어떤 여사님이 그래요. 저는 10수년 동안 과일을 못 먹습니다. 저한테 과일식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전 과일 먹으면 속이 뒤집어져요.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려가지고 못 먹습니다. 저 과일식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는지, 산성화된 장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을 먹고 왜 속이 쓰릴까요? 과일이 소화불량을 유발한다는 말은 거짓 정보에 불과합니다. 건강식을 하면 보통 1시간 내에, 특별히 과일을 먹으면 30분에서 1시간 내에 음식물이 위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과일은 불과 몇 분 안에 소화를 완료합니까? 30분에서 1시간 안에 소화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환자일수록 과일을 통해서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요? 치료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여러분들이 적게 먹어도 몸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뽀빠이 아저씨처럼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과일은 불에 조리된 음식과는 달리 뭐가 살아있어요? 엔자임. 과일 특유의 바이타민이나 그 엔자임, 소화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효소는 식물이 자기 자손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천연 소화제를 그 안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되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특별히 동물성 지방이나 아무리 식물성 지방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위에 몇 시간 정도 머물러요? 하루 이상 머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식사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소화되지 않은 부패한 음식이 이 장기의 윗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극도로 불안정하고 상극인 조합이 형성돼서 결과적으로 속이 쓰리고 과일이 들어가니까 위가 시리고 뒤집어지는 위산과다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속담 가운데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아침에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누가 도망간다?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실천했는데요. 오히려 아침에 사과 한 알 먹었더니 속만 쓰리고 속이 뒤집어져요. 라고 저한테 투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아침에 먹은 사과 때문일까요? 저녁에 먹은 지방질과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아서 그 남아있는 부패된 음식과 이 과일이 들어가서 안에서 가스가 차고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어떤 남자가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툴툴거리면서 지금 가고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퇴근길에 과속 딱지를 경찰에게 떼입니다. 집에 와서 주차하다가 옆에 있던 자전거하고 똑쾅 부딪히네요. 일진이 정말 안 좋은 날이었어요. 이때 강아지가 반갑다고 순종이가 와서 사무장님의 바지가랑이를 물어 뜯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이 남자가 순종이를 발로 뻥 차버려요. 오늘 하루를 망친 주범이 순종이인 것처럼 강아지에게 화풀이를 하지만 이 친구의 하루를 망친 원인은 순종입니까? 누구예요? 원인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일을 먹어서 아침에 속이 쓰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범인이 과일이 아니고 소화불량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일이. 범인은 누구였다고요? 오히려 전날 먹은 음식, 특별히
전날 먹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과 지방질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 지방과 단백질이 가득한 불량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떤 처방전이 좋겠어요? 네, 저녁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세포 독소를 빨리 치워내는 그러한 해독식을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음식이 들어갔을 때 이중 효과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에 대해서 좀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중 효과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급성 반응과 만성 반응이 나타나죠. 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니까 1차적으로는 어때요? 와우,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좋아요. 우리 사모님 웃으시지?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나면 짧은 시간에 아주 통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2차적인 반응을 보면 만성적으로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얼마 지난 후에 긴 시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만성 증세 2차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커피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커피 좀 종종 드셨죠? 자, 커피를 마시면 1차적인 반응 급성으로 갑자기 각성장애가 일어나요. 졸려 죽겠는데 지금 커피 드셔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시네. 졸려 죽겠는데 뭐 디카페인이면 괜찮을까요? 자, 커피를 한 잔 드십니다. 자, 그러면 잠이 번쩍 깨고 각성작용이 나타나서 우리 사무장님 졸지도 않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참 1차적인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2차적으로 만성적인 어떤 증세가 오냐면 이러한 각성작용이 사라지고 나면 조금 시간이 3, 40분 지나고 나면 커피를 마시기 전보다 훨씬 더 노곤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1차 효과밖에 보지 못하지만 2차 효과나 만성적인 영향을 무시하면서 1차 효과나 급성적인 영향을 탐닉하는 증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고 커피 1분에 500개의 뇌세포를 번아웃 시켜버리는 커피 중독, 또 역시 마약 중독의 일부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 중독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인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1차적인 반응만 보지 마시고 만성적인 2차 반응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당연히 해독의 지속 시간이나 정도 또한 다르고 또 명현 반응의 해독 증상이 어떤 사람은 가볍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심하게 길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의 체질이나 생명력이나 환경이나 각종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얼마나 위대하고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독성 물질을 몸에 끌어들였다가 해독하는 현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요, 이 의사를 두셨습니다. 내 몸 안에 의사. 우리가 아주 죽도록 우리 장기를 괴롭히고 혹사시키고 과식하고 간식하고 늦은 저녁 식사 먹어서 우리 장기를 그렇게 혹독시켰어도 이 장기가 계속 해독시키는 노력을 끊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독성 물질을 몸에 끌어들였다가 해독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이 환경 독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아주 좋은, 여기 한일마을에서 좋은, 여기서 유기농에 농약 안 친 좋은 살아있는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우리 몸이 세포 신진대사의 결과로 세포 찌꺼기, 유독성 폐기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소가 생성된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해독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하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1차 방위대, 신장과 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적 안전하지만 또 거기다가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파수꾼을 세워두셨냐면 간과 신장에 과부하가 걸릴 것을 대비해서 2차 연합군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걔네가 누구예요? 피부, 폐, 장, 점막과 같은 2차 연합군이 신장과 간이 무리를 해서 해독하지 못하면 피부로 가고 폐로 가고 장으로 가고 점막으로 가서 다시 세포 독소를 해독하는 일을 합니다. 1차 연합군이 무너지면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2차 연합군까지 하나님께서 설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몸이 위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1차 연합군 붕괴되고 2차 연합군이 붕괴돼서 오랜 시간 동안 혹사당한 장기가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 질병으로 또는 암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몸에 있는 세포 독소를 치워내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이 일은 여러분들이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해지셔도 날마다 독소를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속에 있는 피로감, 콧물, 두통,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체중이 자꾸 빠지고 피부에 아토피나 알러지 리액션, 사모님도 이렇게 자꾸 피부로 수술한 자리에도 자꾸 가렵고 혈압 저하, 설사, 구토 같은 이러한 면역 반응은 무슨 증세다? 우리 몸이 나빠지는 증거다?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증거다?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명현 반응을 슬퍼해라, 즐거워해라.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마치겠습니다.